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랜만이에요, 의원님. 네, 오랜만입니다. 야, 제가 8월에 휴가라서 예, 방송을 못했습니다. 자, 아니 박 기자님이 네. 휴가인 휴가더라도 네. 방송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박정희 하습하시기 때문에 제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상민이 하스파스로 바꾸든지 뭐 영속성이 있어야지. 특정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이거 그러면 저 개인 방송이지 이게. 아니, 그래서 박정희 하습하시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못 뵈서 죄송하고요. 그 사이 얼마나 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저도 집에서 애기 보면서 너무나 좀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제가 볼 땐 네. 이 전국이 이렇게 어려워지게 된 부분에는 네. 박 기자님의 잘못도 큽니다. 제가요? 제가 왜? 핫스팟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아, 제대로 경종을 올리고 제대로 따끔한 얘기를 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알겠습니다. 아, 급기야 머리까지 깎고. 제 잘못입니다. 자, 우리 둘도 머리 한번 깎아볼까요? 어떤 의미로요? 왜요? 아니 그냥 요새 아, 명분이 있어야죠, 의원님. 요새 그냥 뭐 머리 깎는 깎는 게 뭐 너도나도 참.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오랜만에 오셨으니까요. 정식으로 네. 시청자분들께 오랜만에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박종호의 핫스팟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뵙고 싶었습니다. 저도 뵙고 싶었고요. 네. 또 뵙고 싶으셨을 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중대 장애가 생긴 건 오로지 박종호 기자님의 개인적 사정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박 기자님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하더라도 제가 대신 이어서 계속 하는 걸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이 방송 욕심을 또 계속 드러내고 계시네요. 제가 자리를 못 비우겠어요. 그래서 자리 비웠다가 의원님이 한 다음에 이상민 핫스팟을 밝힐까봐 제가 방송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 된다. 자,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많이 반가워하시네요. 여기 보시면은 네. 산에 올라서님 반갑습니다, 의원님. 이주룡님 까꿍. 그다음에 CH님 건강하세요. 그리고 이상민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현숙님 의원님 안녕하세요. 자, 달마김님 혼내주세요. 벌떡 일어나시게 힘내세요. 혼내라는 말씀도 있네요, 의원님. 욕심이 너무 많아서. 저를. 네. 아, 나눠서 하세요. 방송 1부, 2부. 예. 그것도 괜찮네요.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이승진님, 이상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아유, 한 달 동안 방송을 안 했는데도 이게 팬분들이 많으세요. 네. 야, 그동안 사실 의원님께서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사개특위 위원장 하시면서 네. 인기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인기가 조금씩 빠지면서 이제 옛날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아니. 인기가 빠진 걸 절감하십니까? 아니 원래 뭐 인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 빠진 것도 들어온 것도 잘 못 느끼겠고요. 아, 그래도 패스트트랙 전국에서는 네, 솔직히 많은 말씀드릴게요. 네네. 많이 올라갔어요. 패스트트랙 때. 네. 지금은 조금. 아니 아, 지금도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까? 많이 올라간 것만 기억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상민 의원님 건강하시고 화이팅! 국민들이 응원합니다. 이상민 의원님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자, 저희가 한 달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이걸 정리하자면 아마 밤새도록해도 모자랄 겁니다. 시간이. 그래서 짧게 뭐 있었던 일을 정리하자면 조국 장관이 임명됐습니다. 네. 임명된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관은 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참모이고 네. 보좌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스텝으로서 그 대통령이 뜻이 맞는 사람을 네. 임명하는 건 대통령 인사권에 속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얼떨떨한 사람을 한 것도 아니고요. 네.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민심을 한번 걸러보면서 대통령이 인사권 할 때 고려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네. 하라는 것이고요. 여러 논란이 있었죠. 뭐 아직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고 수사 중이겠죠. 진위가 밝혀진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네. 조국 교수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네.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네. 다만 이제 조국 교수가 법무장관에 임명된 건 무엇보다 사법개혁, 특히 검찰개혁을 네. 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인물로서 적임자다. 네. 예, 제가 지지난 3주 전인가요? 네. 저희 과방위 국회 과방위에서 네.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할 때 아. 그 저녁 때 저녁 먹으면서 이렇게 네, 네. 뭐 얘기를 동료 의원들하고 하니까 광화문에서 조국 수호 집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저하고 이제 이종걸 의원하고 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가서 조국 한마디 했죠. 어. 여러분 막 엄청 많이 모였더라고요. 거기서 또 인기를 실감하시고. 제 인기보다도 조국의 인기. 네. 맞습니다. 딱 맞습니다. 올라갔더니 예. 거기서 뭐 조국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가 맞아 죽을 것 같고.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어요. 네, 인사권 문제. 네. 네. 아니, 이 얘기했습니다. 뭐 다른 거 얘기에는 아직 뭐 검찰개혁? 진입 여러 논란 뭐 있으니까 네. 그거는 차후로 미루고 네. 사법개혁 해야죠. 아. 그럼요. 검찰개혁 해야죠. 네. 근데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래서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실력이 있고 네. 대가 세야 됩니다. 누굽니까? 네. 조국이요. 제가 그래서 그 네, 얘기했죠. 네, 네. 조국이 뭐 이뻐서 조국이 뭐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거기서 인기 떨어졌네. 잘생겼는데요, 막 그러는 거 여기저기서요. 잘생겼죠. 그래서 예, 예. 그래요, 잘생겼어요. 하지만 저보다는 못생겼어요. 그랬더니 무사하셨어요?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서 큰 소리로 항의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다 곧바로 꼬리 내렸죠. 꼬리 내리고. 예, 네. 예. 물론 알겠습니다. 저보다 잘생겼어요. 네. 하면서 조국만이 음. 이 상황에서 대차게 아. 실력 있게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적임자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돼야 된다. 네. 뭐 그때 다소 뭐 이런저런 흠이 있고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도리다. 필요한 쓸만한 그 제목이다. 네. 그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서 뭐 장외에서 정말 그 강하게 발언해 주셨고요. 저희가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국 장관이 만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이해찬 대표 만남 이후에 이인영 대표도 만나고 있는데 조국 장관이 열심히 필기하는 모습도 좀 인상적인데요. 그럼 저희가 현장 화면 넘기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네요. 예. 근데 이 조국 장관이 네. 너무 고개를 숙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은 이제 본인 문제로 본인과 관련된 그 가족 문제라든가 네. 때문에 이렇게 좀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사과를 했잖아요. 네. 근데 너무 그 점에 주눅들 필요는 없어요. 심려 끼친 것이고 네. 그 끼쳤으면 그 이상의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하. 그죠? 그렇습니다. 더 당당하게 대차게 해낸다. 그런 인물로 네. 저도 조국 장관을 아는데 그렇게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네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화면 보시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이인영 대표와의 만남은 이 방송 이후에 다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마이뉴스 TV에 오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우선 이게 화면으로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이 임명된 다음에 검찰 개혁 조치들 뭐 이 위원회도 만들고 여러 가지 조치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부분도 좀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십니까? 패스트트랙에도 네. 올라가 있지만 그렇습니다. 주된 건 검찰의 권한이 과집중돼 있다. 또 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찰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네네. 그리고 검찰을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검찰은 그 검찰 조직에 맞는 유능한 조직이어야 되고 네. 그러나 칼날을 쥐고 있기 때문에 오남용의 가능성이 있어서 오남용의 폐해가 없도록 네. 그런 예방책이 마련돼야 되고 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작동이 되게끔 해야 된다. 네. 이거는 어느 기구고 다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건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어느 누가 말씀 잘하셨어요. 판검사들은 공부 잘해가지고 네. 수학격해서 판검사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따로 또 시험 보는 것도 없고 누가 쭉 가는 거죠. 저기 재평가하는 것도 없고 국회의원들은 그냥 4년마다 평생, 평가받는데. 그렇죠. 네. 평생 판검사하고 있는 겁니다. 또 판검사하다가 고위직 가다가 나오면 전관 예우 받아가지고 네. 또 돈도 억수같이 벌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부 또는 검찰권의 권한이 너무 초집중되어 있고 이것이 매우 불합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남용도 됐고 네. 또 다른 권력 기관의 통제도 받지 않고 견제도 받지 않고 했다. 결국 그 네네. 폐해는 국민들한테 왔다. 그래서 지금까지 손을 대려고 했지만 결국 손을 대지 못했고 지난 뭐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하려고 했습니다만 잘 안 됐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질질질질 하다가 계속 역사의 악순환만 되풀이되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못했던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말하자면 지난번 패스트트랙의 그렇습니다. 안이 그거였던 것입니다. 네. 물론 완벽한 한은 아니지만 그러나 가기 위한 과도기의 타협책으로 제시된 것이고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네. 것이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국회에 지금 올라와 있는 그 법안을 통과를 시키고 또 법무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훈령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검찰을 통제할 수 그리고요 있는. 절대 인사권을 잘 발동을 하면 됩니다. 인사권. 인사권을 제가 볼 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네. 좀 그런 점에 좀 잘 못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 제대로 실력 있는 사람들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네. 그러나 발견되지 않았던 보석 같은 사람들을 발굴해서 등용을 해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네. 저 말하자면 그냥 눈에 보이는 스타 검사들 중심으로만 되다 보니까 사실 척결을 잘 못했어요. 쇄신을 못했고 아하.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검찰 인사는 네.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이니만큼 적재적소에 그런 알맞는 인물들 그리고 폐해를 저지르지 않았던 인물들 네. 또 우쭐거리지 않는 인물들을 등용하는데 인사권을 발동을 잘해야 된다. 인사권. 그게 제가 볼 땐 법무부 네. 장관으로서의 조국 장관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야. 네. 그건 국회에서 이제 넘어왔으니까 국회에서 이제 법을 만들면 될 일이고요. 그렇죠. 장관으로서 이제 국회 협조를 구하도록 정치력을 발휘하는 건 물론이지만 네. 그러나 그거는 국회가 주도해야 될 일이고 법무장관으로서 해야 될 이 문제는 인사권을 잘 발동을 하는 것이다. 아하. 그래 적재적소에 훌륭한 인물들이 그 자리에 가야도록 네. 말하자면 전면적인 그런 검사들의 신상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작업부터 있어야 될 것을 보이고 그거는- 인사를 하려면 잘 알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의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그 검찰로서의 직무 수행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거에 대한 직무 평가를 해야죠. 네네. 예, 우리 저 기업도 직원들에 대해서 그렇죠. 승진시키거나 네, 영변시키거나 좌천하려면 네.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그렇죠. 객관적인 평가 자료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한 10년 검사가 10년 했다면 10년 정도의 지금까지 역정을 쭉 어떻게 처리했는지 과연 무죄는 얼마나 받았는지 아하. 만약 검사 수사하고 기소했는데 무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리한 뭐 기소일 무리한 수 있는 거고 수사와 따져봐야겠죠. 기소를 한 거기 네.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페널티 줘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사권 부분 사실 그러니까 검찰 조직이라는 게 어떤 자리에 가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법률 전문가로서 네. 검사는 일반 경찰이나 다른 기관의 공직자들하고 다른 거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고도의 법률 전문가로 자부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채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막강한 권한을 준 겁니다. 네. 그러면 법률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제대로 잘 발휘했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뭡니까? 자기가 내린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제대로 되는지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페널티 줘야죠. 그럼 마구제비로 기소했거나 네, 마구제비로 네. 수사했으면 이 사람들은 책임을 지워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 대상이 된 개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인사권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국회가 오늘 사실 교수단체 대표연설이 열리도록 돼 있었는데 파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피의자 아니, 장관이 어떻게 나는 국회에 나오냐. 이거 어이가 없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주장. 아니 어이가 없습니다. 예, 예, 예. 조국 장관을 인정하고 안 하고는 뭐 그 본인들이 조건 잡았어요. 본인들이 장관에 대해서 조국 장관에 대해 비판하거나 뭐 도저히 마땅치가 않다고 하는 건 뭐 해임 건의안 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아니 하나게 네네. 해임 건의안 못 내잖아요. 자신 없어서 내지 못하는 이가 자신 없어 못 내는 겁니다. 만약에 부결되면 어떡하나 이거거든요. 부결될 것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죠. 높으니까. 예. 네.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하지 못하고 머리 깎고 또는 대표연설 보이콧하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네. 국민들의 국정을 마비시키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의 민심이 그러니까 추석 민심을 한국당에서 파악을 해봤더니 이게 조국 장관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국민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투쟁을 하는 거다. 이런 취지의 주장하더라고요. 한국당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네. 국회에서 조국 장관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계속 아주 냉철하게 감시하고 잘하도록 독려하고 네. 그래야지. 아니 세상에 보이콧 하라는 얘기는 그럼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국회 그러면 국회를 없애자는 얘기는 본인들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표를 내세요. 사표를 네. 수기하면 되니까. 아, 나는 본회의 열렸을 테니까 이제 동의할 겁니다. 네. 아니 이상민 의원님하고 계속 이제 인터뷰를 하면 거의 뭐 2주마다 한 번씩 아니면 매주마다 국회 파행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국회가 열려 있는 날이 별로 없었고 국회 파행이 이슈가 됐던 그런 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난 국회의 대표연설을 보이콧 장관 한 사람을 두고 네. 그 하는 행태가 참으로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최소한 무슨 소환제도를 만들든지 국회 해산제도를 도입하든지 네. 해서 다시 뭔가 이걸 해야지. 이 상태가 지금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국가적으로 엄청난 타격이고 네. 지금 엄청난 국제적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지금 껍적거리고 아베 정권이 야만스러운 행태를 네, 보이고 네. 있죠. 중국과 뭐 등등이 북한이 지금 어쨌든 그러고 있죠. 네. 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아주 극도로 패권 전쟁이 나고 있죠. 미국과 이란이 또 전쟁 일촉즉발 아닙니까? 원유가 잘못하면 급등하고 세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죠. 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산업혁명 뭐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한의하지만 여전히 미진하고 법도 통과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국회의원들이 보이콧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평가는 받는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4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4년 동안은 무슨 일을 하든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 사실 임기가 보장이 돼 있잖아요. 저는 해산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산을 해서 이런 상황이면 자꾸 취지가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국회를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중단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해산해서 국민의 뜻을 다시 묻고 다시 재구성하는 게 낫다. 이게 뭐 개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국민들의 뜻이 어떻게 보면 바로바로 반영되는 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거고 21세기에 맞는 건데 너무 참 늦다. 내년 뭐 총선 남아 있지만 늦다는 생각 좀 해보고요.